우리는 정말 채소를 잘 먹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채소 챙겨 먹는데 고기만 먹는 사람은 아니잖아. 라면 먹을 때도 옆에 김치라도 먹고.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먹는 채소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먹고 있는 걸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 있죠. 채소는 익혀 먹어야 돼. 생으로 먹으면 배탈 나. 뜨거운 국에 넣어야 몸에 좋아.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보면 거의 자동으로 불부터 켜요. 볶고 끓이고 데치고. 그게 건강한 식사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질문이 있어요. 채소는 다 똑같이 먹어도 되는 걸까? 모든 채소가 익혀야 좋은 걸까? 아니면 오히려 익히면 손해보는 채소도 있을까? 사실 채소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채소도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고 그 영양은 열에 강한 것도 있고 열에 약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구분하지 않죠. 채소 익혀 먹기, 이 공식 하나로 계속 먹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채소를 먹는데도 피고는 그대로고 속은 더부룩하고 나한테 채소가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먹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어려운 영양학 얘기 안 할 거예요. 논문 실험 수치 막 늘어놓지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채소를 어떻게 먹으면 손해 안 보는지, 어떻게 먹어야 몸이 편해지는지 그걸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나도 당장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요. 채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 갈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천천히 해볼게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건강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뭐 먹어야 좋아요? 이 채소가 몸에 좋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 같은 채소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영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채소 속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에 약한 것, 그리고 열에 강한 것. 이걸 모르고 먹으면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절반은 버리고 먹는 셈이 됩니다. 먼저 열에 약한 영양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에요. 이 영양들은 뜨거운 불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줄어들어요. 끓이고 볶고 오래 데치면 몸에 좋겠지 하고 먹었는데 정작 중요한 영양은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열을 만나야 몸에 더 잘 흡수되는 영양도 있어요. 당근에 많은 베타카로틴,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은 살짝 익혀야 우리 몸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익혀 먹어야 좋은 채소도 분명히 존재해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채소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익혀 먹거나 무조건 생으로 먹거나, 그게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채소는 정답이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샐러드가 잘 맞고 누군가에게는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다보다는 왜 이렇게 먹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조리법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을 살릴지 버릴지 문제예요. 같은 양의 채소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배만 부르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채소를 볼 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채소는 열에 강할까 약할까? 지금 내 몸 상태엔 생이 나을까 익힌 게 나을까? 이 질문 하나만 추가해도 식습관은 확 달라집니다. 다음부터는 생으로 먹어야 손해 안 보는 채소들, 그리고 익혀야 진짜 효과 보는 채소들을 하나씩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마트에서 냉장고 앞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게요. 익히는 순간 아까워지는 채소가 있다. 이제부터가 아마 제일 놀라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 생각하면서 자주 익혀 먹는 채소들 중에 사실은 생으로 먹어야 제값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괜히 샐러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양파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양파 생각하면 대부분 이렇게 먹죠. 볶음, 찌개, 국, 불에 올리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양파의 핵심은 단맛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열에 약한 편이라 오래 익히면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특유의 매운맛이 나죠. 그 매운맛 때문에 몸에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양파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생양파를 막 씹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샐러드에 얇게 썰어서 넣거나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먹어도 괜찮고 드레싱이랑 같이 먹으면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중요한 건 완전히 불에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은 피망입니다. 피망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색도 예쁘죠. 근데 이 채소가 왜 생으로 좋은지 알고 먹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피망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비타민C 열에 약합니다. 볶거나 오래 익히면 생각보다 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망은 샐러드나 생으로 먹는 게 영양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특히 아이들 먹일 때도 그래요. 볶아서 흐물흐물해진 피망보다 아삭한 식감으로 조금씩 익숙해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채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다는 말 때문에 익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양배추도 생으로 먹을 때 장점이 분명합니다. 양배추 안에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 역시 열에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속이 약한 사람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금씩 천천히 해요. 채소도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고 싶은 오해가 있어요. 생채소는 무조건 차갑고 속이 안 좋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문제는 생채소 그 자체가 아니라 양과 방식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갑자기 큰 샐러드 한 그릇을 공복에 먹으면 누구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두고 나한테는 채소가 안 맞아 라고 결론 내리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정리해볼게요. 양파, 피망, 양배추. 이 채소들은 익히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익히기만 하면 손해일 수 있는 채소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생으로 먹는 선택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요. 생으로 먹으면 오히려 손해인 채소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데쳐서 먹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입니다. 이 채소들은 생으로 먹으면 괜히 고생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익혀주면 몸이 훨씬 편해지고 영양도 더 잘 흡수됩니다. 먼저 당근부터 볼게요.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아삭아삭 맛도 있고요. 근데 당근의 핵심 영양은 식감이 아니라 흡수율이에요. 당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살짝 익혔을 때 몸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살짝 두르고 볶거나 국에 넣어 익혀 먹는 게 의외로 더 좋아요. 당근은 볶아야 된다. 이 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뻣뻣해지는 느낌 받아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시금치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말했죠. 시금치는 데쳐서 먹어라. 한번 데치고 물에 헹궈서 먹는 이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생으로 먹는 경우 거의 없죠.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가지는 익히면서 식감도 좋아지고 몸이 받아들이기도 쉬워져요. 괜히 구워 먹고 볶아 먹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은 생으로 먹으면 속 불편해지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끓이거나 데쳐서 먹죠.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몸의 안전 문제에 가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채소들의 공통점은 익히면 영양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익혀야 몸이 편하다는 겁니다. 건강은 무조건 날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연 그대로가 정답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먹던 방식들 생각보다 경험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속 더부룩해지니까 데쳤고 배 아프니까 익혔고 그래서 그 방식이 남은 거죠. 정리해볼게요. 당근, 시금치, 가지, 콩나물. 이 채소들은 생으로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보다 괜히 힘든 느낌이 더 먼저 올 수 있어요. 조금만 익혀주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애매한 채소가 있어요. 생으로도 좋다 하고 익혀도 좋다 하고 그래서 늘 헷갈리는 그 채소. 정답이 하나가 아닌 채소. 브로콜리 얘기 나오면 항상 갈립니다.
생으로 먹어야 좋다. 아니요, 데쳐야 된다.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도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브로콜리는 조금 특별한 채소거든요. 브로콜리 안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이렇게 먹어야 정답.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생으로 먹을 때의 장점부터 볼게요. 생브로콜리는 아삭한 식감이 있고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먹거나 잘게 썰어서 먹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생브로콜리를 편하게 소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약한 사람은 배에 가스 차거나 더부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먹고 불편하다는 말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익히면 어떨까요? 완전히 푹 익히는 건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익히면 브로콜리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식이 살짝 데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아주 잠깐 색이 선명한 초록으로 바뀌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면 부담도 줄고 몸이 받아들이기도 훨씬 편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이냐 익힘이냐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브로콜리를 먹고 속이 편하다면 그 방식이 맞는 거고, 불편하다면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방식이 나에게도 똑같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고 나서 몸이 편한지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채소예요. 그래서 이 글의 중간에 꼭 넣고 싶었어요. 정답보다 내 몸의 신호를 보자는 이야기를요. 이제부터는 이론을 조금 내려놓고 진짜 현실로 내려갈게요. 마트에서 냉장고 앞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으면 될까?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매번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현실에서 못 쓰면 의미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아주 간단한 기준부터. 채소를 볼 때 이것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채소 아삭한 게 매력일까? 아니면 부드럽게 먹는 게 어울릴까? 이 질문 하나면 절반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채소 조합. 아침엔 속을 깨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조리보다는 가벼운 쪽이 좋아요. 양배추 얇게 썬 거, 피망 조금, 양파 아주 소량. 이렇게만 해도 샐러드 한 접시 완성입니다. 소스는 과하지 않게 아침에 배만 부르고 끝나는 채소 말고 몸을 깨우는 채소가 좋아요. 점심엔 이렇게. 점심은 활동량이 많을 때라 조금 익힌 채소도 괜찮아요. 당근 볶음,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살짝 데친 거. 이런 반찬들이 이유 없이 밥상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점심엔 흡수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녁엔 이게 포인트예요. 저녁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생채소만 몰아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브로콜리 살짝 데친 것, 가지구이, 콩나물국, 이런 조합이 몸이 편합니다. 바쁜 날엔 이렇게만 해도 돼요. 매번 완벽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진짜 바쁜 날엔 이렇게만 기억해도 됩니다. 생으로 먹기 좋은 채소 하나, 익혀 먹기 좋은 채소 하나, 이렇게 둘 중 하나씩만 챙기기. 그것만 해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샐러드 먹고 속 불편했던 사람들,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샐러드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이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샐러드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차갑게 먹은 경우가 많아요. 양 줄이고 천천히 씹고 드레싱 과하지 않게.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 반응이 달라집니다. 냉장고 앞에서 고민될 때, 냉장고 문 열고 멍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 채소 오늘은 생으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오늘은 살짝 익혀볼까? 완벽한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채소가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건 생이 낫겠다. 이건 익혀야겠다. 이 판단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이미 성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꽤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먹어온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채소도 챙기고 고기만 먹지 않으려고 하고 몸 생각해서 라면 하나 먹어도 김치라도 곁들이고 그 자체로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까지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조금만 다르게 먹어보자. 그 얘기였어요.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익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건 생으로 먹을 때 더 빛나고 어떤 건 익혀야 제 역할을 해요. 그걸 조금만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이에요. 먹고 나서 속이 편한지 더부룩하지 않은지 하루가 덜 피곤한지 그 신호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건강은 완벽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편한 선택을 하루에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양파를 생으로 한번 먹어보고 내일은 시금치를 살짝 데쳐보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고 오늘 먹는 한 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를 조금만 이해하고 먹으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해요. 이 글이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정답이 아니라 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선택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겁주지 않게 일상에서 바로 쓰는 건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눌게요. 지금처럼 천천히 부담 없이요.